네, 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도 교원 임용 시험에서 나왔었던 한자 사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은 한국사에서 고구려 때의 일을 이제 기록해서 남긴 글인데요. 이제 이 글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먼저 나온 것이요. 이 두 번째 줄에서 추 9월 하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추 9월 정도의 한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죠. 네. 자, 그래서 가을 9월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고요. 그냥 뭐 9월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보이는데 이 글자는 뭐 오늘날에도 조금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렵하다 할 때 그 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뭔가 획수는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눈으로 한번 잘 봐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조사 어자 그렇게 이제 해석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왕후 할 때 이제 쓰자로 쓰는 후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제후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산자가 있고 갈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 그늘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한자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서 뜯어서 읽을 만한 것은 왕이 자 수렵을 갔네요. 어디에 갔느냐 하면 제후의 산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고요. 그냥 이거는 뭐 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냥 후산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후산의 그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해석이 후산의 그늘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느낌이.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은요. 후산 뒤쪽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 9월에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수렵을 갔습니다. 어디로요? 후산 뒤쪽으로 수렵을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을 본다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나라의 상 이렇게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조금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상이라고 해서 하나의 관직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돌 조자에 이롤 이자인데 이것도 이제 도와서 이롭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예,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뜯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창조리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창조리를 네,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상, 관직이고요. 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은 창조리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상 창조리가 따랐다. 따를 종자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한번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국상 창조리라는 인물을 바라보면 보통 이제 봉상왕 때랑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 때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창조리는 봉상왕 때 활동을 하면서 봉상왕이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 봉상왕이 한 해의 농사도 잘 안 되고 가뭄도 엄청 들었던 상황에서 뭔가 노역을 많이 시킨다든가 국민들에게 네, 굶주린 상황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실제로 이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봉상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그다음 새로운 왕으로서 미천왕을 옹립했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해석에서 굉장히 네,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봉상왕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이 봉상왕도 여러 가지 사실 뭐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모용외라고 하는 사람의 침입을 받았던 적도 있죠. 네, 그 정도 사실들을 이제 떠올려 주시면서 뒤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위자고요. 그 다음에 무리 중자. 그러면 이제 무리 중인들에게 이르기를 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네 글자는 중인들에게 말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함께 였자고요. 그 다음에 나앗자고, 그 다음에 동심자, 그리고 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효는 우리가 이제 역시 오늘날에도 제법 쓰는데
효과할 때 쓰는 글자죠. 그런데 이제 이게 효과라고 했을 때 뭐 효과, 효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따르다 뭐 이런 의미도 역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나와 함께 자 여아니깐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인 자는 이렇게 되겠죠.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뒤에 이에 내자 이런 것도 이제 어조사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 이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글자도 조금 복잡해 보이고 우리가 잘 안 쓰는 글자이긴 한데요. 요거는 위에 풀초자가 붙어 있고 아래쪽에 이 글자가 노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이제 갈대 노자라고 표현을 하고 엽은 뭐 한 번씩 쓰긴 합니다만 역시 풀초자가 붙어 있고 요 표현도 역시 풀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엽이라고 하는 것은 잎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노엽이라고 도금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노엽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갈대 잎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요걸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주시고 도금은요. 자, 그래서 갈대잎.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꽂을 삽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역교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상상과 관련해서 보관, 삽입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쓰는 단어가 요 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꽂을 삽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관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보통 이제 갓관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대로 관이라고 읽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네 글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대 잎을 관에다가 어떻게 해라? 꽂아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문장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두 개 문장을 한번 더 보면 국상 창조리가 왕이 사냥을 갔을 때 행렬을 따랐다. 종지. 자, 종지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왕이 위에서 아까 봤었잖아요. 그죠? 자, 왕이 사냥을 갔는데 따라갔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같은 마음인 자는 나를 따르라. 자, 그리고 어떻게 따르라고 했느냐 하면 갈대잎을 관에다가 꽂아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밑에 중인 자 요 글자는 이제 충분히 눈에 익혀졌을 거고요. 한자 사료에 끊임없이 잘 나오는 게 모두 개자죠. 모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꽂았습니다. 삽. 자 그렇게 해서 뒤에 지자는 역시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창조리가 얘기한 대로 다 따라서 관에다가 엽을 무슨 엽이었습니까? 갈대잎을 꽂았죠. 자, 그랬더니 뒤에 조리가 또 나옵니다. 이제 도울 조자에 이로울 이자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겠죠. 네, 창조리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대중들의 마음을. 그러면 이제 이 중자는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중인들이 되겠죠.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요? 자, 어떤 마음임을 알았습니까? 모두 개자에 같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창조리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꽂으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 갈대잎을 머리에 관에 꽂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자기랑 같은 뜻임을 이제 확인을 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한번 엎어보자 라고 해서 봉상왕을 쿠데타로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봉상왕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여기에서부터요. 자, 요 글자도 한 번씩 보았을 겁니다. 따를 숫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침내, 드디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함께 패할 패자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는 드디어 또는 마침내 함께 그 중인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왕을 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봉상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상왕을 패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한자들은 좀 시적인 표현을 쓸 때 제법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득할 유자가 되죠. 득하다. 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 별실의 극함,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왕을 패했는데 그 간별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윽하다는 의미보다는 깊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네, 특별할 별자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방실자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해석은 필요 없죠. 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실의 깊은 곳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깊은 별실에 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나서 이자에 병사로 하여금 이게 주자가 이제 주나라할 때 쓰기도 하고 일상적으로는 주변할 때 쓰는 한자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글자까지 본다면 역시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용어로서 주의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를 병사로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문맥을 조금은 다듬어 봐야죠. 자, 문맥 전체를 본다면 드디어 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을 폐위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실에다가 깊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폐위시키고 나서 왕을 별실에 가두었다. 뭐 좀 더 리얼하게 해석을 한다면 네, 뭔가 감옥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왕을 일반 감옥에는 넣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해석하기보다는 뭔가 별실의 깊은 별실에다가 가두어 두고요. 병사로 하여금 주의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의를 지키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뭐 한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차근차근 또 한자가 정말 낯익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숫자가 또 보이네요. 아까 위에서도 보였습니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마침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송구영신할 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부여의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그때도 이 영자를 쓰죠. 그래서 요거는 맞이할 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왕손. 자, 손자는 손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마침내 왕손을 아니면 뭐 왕의 손자를 맞이하였다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의 손자를 맞이하였는데요.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쳤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보통 이제 어떤 왕과의 관계를 얘기가 나올 때는 바치다 아니면 뭔가 상소를 올리다 뭐 이런 의미들이 될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금방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밭이다. 이런 의미로 떠올랐고요. 자, 요 글자도 오늘날에는 잘 쓰진 않지만 사료들을 보면 특히 이제 왕과 관련되는 사료들을 보면 제법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옥새할 때 세자입니다. 한자는 어려워 보이지만 역시 한번 눈여겨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옥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새를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옥새를 바쳤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숫자인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부수 실사자가 있고 네, 줄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금은 그대로 수인데 이게 이제 실사가 붙으면서요. 뭔가 이렇게 허리끈이나 뭔가 물건을 묶는 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숫자 자체가 어떤 관직을 나타내는 직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직인을 네, 허리에 차고 다니는 풍습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직인들을 차는 어떤 허리끈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옥새하고 그런 끈을 같이 써두었다는 것은요. 뭔가 옥새를 담아둔 그런 끈을 보자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까지 함께 바쳤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런 끈까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옥새를 바쳤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자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곧즉자 왕, 그 다음에 네, 옥립하다, 뭐 세우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이 즉위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 10글자를 한번 보신다면요. 네, 왕의 네, 후손 내지는 손자를 맞이하여서 옥새를 바쳤고요. 왕으로 즉위하였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흐름상, 그렇죠. 창조리가 동상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을 옹립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미천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미천왕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게 12년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12년이라고 일단 나왔고요. 그러면 요거는 미천왕 12년이 될 겁니다. 자, 미천왕 12년에, 자, 요게 이제 보낼 견자죠. 유자. 우리가 남길 유자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보낼 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자. 제가 어느 한자에 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장자는 장차, 뭐 이렇게도 보통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장차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장수라는 의미인지를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습격할 습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 습격해서 취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취할 취자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요동이라는 거 알 것이고요. 그 다음 요것도 지명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편안한 평평한 이게 아니라 서안평이라는 지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보내어서 장차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뭔가 문맥이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수를 보내어서 습격하여 요동에 있는 어디를 서안평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안평을 취했다. 서안평을 장악했었던 왕이 역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미천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앞뒤 맥락 속에서 이것이 우리는 미천왕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 언제라는 겁니까? 12년이었던 거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줄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면 12년에 장수를 보내서 요동의 서안평을 차지하였고요. 그리고 14년 겨울 10월 이렇게 되겠네요. 대부분은 이게 음력, 오늘날 계산으로 한다면 음력이기 때문에 10월이면은 뭐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어디를요? 자, 여기에서도 떠들어서 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 중에서 무엇을 하나 알고 있느냐 하면 낙랑군, 그죠? 이 낙랑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조선 때, 위만조선 때 한나라가 침략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조선이 멸망을 했죠. 그렇게 고조선이 멸망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한나라에서 이 고조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4개의 군을 설치를 했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한사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됩니까? 낙랑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사군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 오늘날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썰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낙랑군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렇죠. 미천왕이. 자, 맥락상 동상왕을 창조리가 물리치고 나서 새로운 왕을 옹립했는데 그 새로운 왕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지금 되돌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시작으로서 요동에 있는 서안평을 공격을 해서 취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낙랑군을 쳐버렸습니다. 침략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쳤다라고 봐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포로라고 보실 수도 있고 획득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냥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획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니면 노획했다라고 그대로 해두시면 되겠죠. 자, 한자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쉽습니다. 남녀, 이천, 여구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미천왕의 명령에 의해서 14년, 미천왕 14년 어디까지 쳤다고요? 낙랑까지 치고 나서 그 낙랑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2015년도 전공역사 교원 임용 시험에서 이렇게 했었던 사람을 그냥 물었던 것이 아니라 요 부분, 낭낭을 쳐서 포로를 잡아온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빼앗겼었던 땅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나 웬만한 책들에서는 고조선 시대 옛 땅을 해보겠다. 라고 그 의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를 통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중국 세력이 한반도에 간섭할 근거를 없애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구려의 미천왕이 서안평이나 낭낭을 차지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렇죠. 한반도의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느냐 하면 이 미천왕 이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소수림 왕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미천왕 바로 직후의 왕은 고국 원왕이었어요. 이 고국 원왕 때에 사실은 또 굉장히 고구려가 흔들리게 되죠. 자, 고국 원왕이 미천왕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고국 원왕 때에는 봉상왕 때처럼요. 또 한 번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봉상왕 때 우리나라에 고구려에 치고 들어왔었던 사람은 모용외였고요. 그 다음에 고국원왕 때 치고 들어왔었던 인물은 모용황인데 이 모용황이 고구려를 치고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봤었던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국 원왕은요, 백제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물론 백제왕이 와서 직접 죽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치게 되는데, 그때 고국 원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미천왕 직후에는 사실은 고구려가 또 잠시 흔들리는 일이 있지만, 이 고국 원왕 이후에 누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소수림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천왕 다음에 흔들렸던 것을 이 소수림왕이 다시 제자리를 잡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림왕이 나오고 나서 고국 양왕을 거쳐서 고구려에서 굉장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광개토 대왕이 나오죠. 그러면서 광개토 대왕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장소왕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바라볼 때 미천왕이 서안평과 그리고 어디요? 낭랑을 차지했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한반도 쪽으로나 아니면 특히 압록강의 남쪽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아래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역사적 의의를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누구의 미천왕의 사실과 관련된 그런 한자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에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것은 봉상왕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봉상왕 다음에 누구요? 그렇죠. 미천왕이라고 하는 고구려 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쉬운 것이 되겠고요. 모르는 상태에서라면 2015년도 임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었을 때 답을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 당시 응시자들은 이 문제를 틀리지는 않았죠.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한번 이제 중국사의 조세제도에서 한국사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사 고구려로 한번 고구려 사실로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재미있는 한자 사례를 가지고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 김종건이었습니다.